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를 너무 옛날 보듯이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자체 설명이 가능하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이 올해 3천을 향해서 그 이상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흐름,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좋은 거겠죠? 중요하겠죠? 저는 뭐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시장 내려갈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다시 옆으로 가든지 무거워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뭐 맏형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죠. 삼성 임원진들이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성과를 좀 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 조명을 안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주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걸 주식을 한 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스탁 이렇게, 옵션. 스탁 옵션은 아니고 RSU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줬죠. 그래서 외국계, 저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은 한 번에 이렇게 이걸 못 행사를 하고 몇 년에 걸쳐서 행사하게 하니까 좋은 핵심 인력들이 못 나가요. 그렇지, 그거 아까워서. 그리고 뽑는 입장에서도 야, 이거 다 물어줘, 이거 해줘야지 제가 오지, 이거 안 해주면 제가 오겠어? 그럼 그 사람들도 부담이 되잖아요. 뽑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지금 넣어가지고 최근에 자사주 산 것 중에서 한 5천억 정도 그 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쪽 자사주 그쪽 용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2조 5천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삼성전자는 그 3조 말고도 뒤에 7조를 지금 자사주를 더 살 산다 물량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계속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흡수를 한 거고, 연기금도 물론 일부를 흡수를 했습니다만은 연기금은 뭐 누적 순매수라는 게 삼성전자가 1조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자사주 그 물량만으로 3조 정도를 흡수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개인들이 이제 많이 흡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7조 정도의 이 정도의 지금 이 여력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뭐 모멘텀이 생긴다고 하면은 시장의 대표주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테크로 들어와서 이제 스페시픽하게 보면은 테크의 HBM 관련돼서 현재는 뭐 SK 하이닉스고, 저도 SK 하이닉스 여기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싼 회사거든요. 지금도 마이크론하고 대비해보면 반값밖에 안 돼요. 이번에 저 마이크론의 누구죠? 세계적인 투자자 뭐 베팅을 했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한때 또 며칠 반도체주가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론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이라는 거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순환적이에요. 이익이 막 많이 날 때는 왕창 많이 났다가 안 날 때는 완전 대규모 적자였다가, SK 하이닉스도 딱 그렇잖아요. SK 하이닉스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좀 진동폭이 심한데, 그러니까 시클리컬로 너무 많이 보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를 상당히 할인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받고 있고, PER로 봐도 삼성전자의 반밖에 안 돼요. 그 4배, 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은 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가지고 한 13배, 25년 기준으로 이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아, 예. 저 포워드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도 괜찮고 삼성전자도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둘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는 뭐 시장, 둘 다 시장 대표 주는 거고, 또 HBM 관련돼서 여기서 모멘텀이 확 죽지는 않을 거다. AI 관련돼 가지고 뭐 응용처나 적용처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뭐 캐파를 뭐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뭐 줄이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는 줄인다고 발표하고 어떤 회사는 또 왕창 늘린다고 발표하고 지금 완전히 혼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언디바이스로 다 들어오게 지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지금 AI를 다 활용하고 뭐 물으려고 해도 옛날에는 네이버에 물었는데 이제는 AI에 다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계속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그럼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외국보다는 훨씬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사느니 저는 SK 하이닉스를 사겠다. 그리고 미국 시장 S&P 500을 사느니 저는 삼성전자 이쪽을 사겠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뭐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전력 인프라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뭐 주가가 좀 밑에 있다가 최근에 올라갔다 다시 밑으로 지금 밀려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기대감이 좀 높았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위로 이제 뻗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많이 내려온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저는 유효한 그런 팀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 옆에 LNG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미국이 결국은 뭐 이쪽 LNG 쪽이 계속 미국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LNG 그렇죠. 선박이 됐든 뭐 LNG 발전이 됐든 LNG 관련되는 게 계속 나오고 LNG 수요가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중국 관련 주가 그 전에 네. 그 아까 이제 테크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싸다 말씀하신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5.8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배도 안 되고 5.8배. 근데 시장이 의심하는 거는 이건 일시적인 이익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네. 나올 수 있는 이익이겠냐. 네. 이거를 이제 못 믿으니까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25년 숫자만이 아니고 제가 26년 숫자까지도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26년 거는 네이버 증권에는 안 나오고 이제 전문가들 보는 그런 숫자에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ROE가 25년에 30%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나오는 숫자가. 근데 그게 26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아요. 20한 7%? 8% 거기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PBR로 봐도 지금 반값밖에 안 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PER로.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대단히 시클리컬해서 이미 이게 주가가 박살나면은 그 또한 지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높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마이크론을 그러면 분석하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도 컨센서스가 수십 개가 쌓여가지고 그 컨센서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이익이 마이크론 이익도 내려가는 그 커브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SK만 내려갈 리는 없으니까. 아니 둘이 똑같은 거 그렇지, 하는데요? 똑같으니까. 사이클이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익이 내려가는 사이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사이클을 걷다가 뭐 이익 추정할 때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먼저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컨트로버셜 하지만은 뭐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걸 크게 여기 시클리컬하게 안 보고 있고 내년 이익을 26년 거를요. 그래서 우리 것도 26년 거를 숫자를 보면 그렇게 크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오히려 옆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거라서 뭐 지금 PER로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6배 미만인데 이게 갑자기 반으로 떨어지면 이게 6배가 아니고 1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익의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싼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순환적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반 할인해서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순환적이지 않고 뭐 꾸준하게 우리가 매일 음식료 같은 거 이제 커버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매일 뭘 소비를 하잖아요. 네. 휴지를 한 장 쓰든지 물을 한 병씩 마시든지 이렇게 매일 꾸준히 쓰는 회사들의 주식들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생각이 들 때 정도 되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순환적일 거다. 이런 의심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건데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1분기 뭐 비수기입니다만은 2분기 가면서 다시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 20만 원대가 아니고 지금 컨센서스가 한 27만 원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26만 7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자체 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후 섹터 한번 더 볼까요?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주는 뭐 중국에 관련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요새 중국 주식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증시들 보니까 주식들 보니까 막 60%, 70% 살벌하죠. 살벌하게 예, 올랐던데. 예, 예. BYD, 알리바바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빅텍이 아니고 중국의 빅텍으로 돈이 빨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중국 지수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시클리컬들 철강, 화학 주식들 최근에 시장 올라오면서 같이 좀 올라온 면이 있었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뭐 엔터 뭐 게임 뭐 관련해 가지고 좀 올라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를 너무 옛날 보듯이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주가가 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거칠게 대항하지는 말자. 올라갈 때는 그런 순환적인 변화의 흐름을 좀 탈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은 계속 변화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관련주 같은 거 작년에 말씀드렸으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 악성 댓글들 이런 거 이제 분명히 중국 공산당에서 돈 받고 있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그런 걸 인정을 해주는 그런 뭐 면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조선방산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조선 계속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제 아주 최애하는 그런 업종이고 그래서 좋아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밸류에이션들을 쭉 돌려봤더니 와, 뭐 그렇게 우리가 조선 쪽에서 이거 어차피 장치 산업이니까 그 장치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한정이 돼 있는 거야. 아니 도크를 갖다가 갑자기 만들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것도 밑으로 해가지고 재하청 준다고 하잖아요. 어디 필리핀이나 뭐 이런데 재하청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도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 수주 잔고만 뭐 5년치, 10년치 있으면 뭐예요? 지금 만들어가지고 매출도 인식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지금 선반영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PBR로 어떤 거는 4배가 돼 있고 어떤 거는 3배가 넘어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ROE는 1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력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뻗어나 있다. 이런 얘기고 방산도 뭐 아직까지도 이제 뉴스 플로우 자체로 보면은 뭐 며칠 도리로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방산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선과 같이 이 방산도 주가가 아주 많이 뻗어 있더라. 이런 게 보여가지고 방산도 앞으로는 차익 매물 압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섹터별 선호도라고 했는데 밑에 쪽보다는 위쪽을 저는 조금 이제 좋아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2차 전지 요즘 가장 핫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데 가장 아래쪽에다 놓으셨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하고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없이 주가만 올라가는 건 혹시라도 1년 후나 2년 후에 무슨 그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최근에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자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2차 전지 주식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반대로 오고 있고 해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확인하고 보자. 너무 성급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뭐 조정받기도 하면서 어쨌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실적이 바탕이 돼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쫙 보니까 큰 주식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까요? 팔고 있을까요?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 지분율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먼저 산 주가를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물론 이제 물에 이제 컵에 물이 있으면 반 컵이 있을 때 이게 좋게 볼 거야, 나쁘게 볼 거냐의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무게 중심 조금 바뀌면 다시 방향 잡고서 또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따라가시더라도 좀 따라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조선주, 방산주 뭐 몇몇 종목들이 있죠. 많이 오른 주식들. 근데 이제 3월부터 이제 또 3월 말부터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상당한 조정,
공매도 물량이 쌓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쌓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 비율이 오늘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0.1%에 불과해요. 신용 잔고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날 정도로 옛날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서 공매가 훨씬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지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공매 잔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그 시장 조성자 이런 사람들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3월 말부터는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럼 올라갈 때 어디서 올라갈까요? 싼 데에서 공매를 칠까요? 비싼 데서 공매를 칠까요? 저는 비싼 데서 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선방산이나 뭐 2차전지 이쪽에서 공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도망가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식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차익 실현하면서 다른 좀 저평가된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덜 올랐던 안 올랐던 종목들이 더 나을 수 있다. 공매도 이후에는. 네,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덜 올른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상법 개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되면은 한국 증시는 그냥 리레이팅 될 수가 있다. 3천 그 이상으로 확 갈 수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워낙 많이 여러 차례 얘기해서 다들 필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새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 상법 개정이 확 튀어올랐어요. 네. 그동안 사실 좀 우리가 이거 아침마다 작년 몇 개월 전서부터 3, 4개월 전서부터 4개월 전서부터 계속 아침 방송에서 상법 개정 한국 증시 살린다 로고를 박아가지고 내보내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뭐 요새 상법 개정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떴죠. 갑자기 뛰었어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죠. 제가 차트에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한번 넣었는데 여기 윈드 오브 체인지 2라고 제가 했잖아요. 아까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요번에는 정치 경제적인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상법 개정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 이슈가 이제 급부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8.15에서도 뭐 작년부터 계속 울부짖었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울부짖었어. 제발.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증권계 들어온 지가 30년이 한참 넘었어요. 네. 생각보다 좀 오래 있었는데 제가 92년도에 외국계의 이제 자본시장 자유화를 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 그때부터 92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마케팅을 해왔거든요. 수십 년을. 근데 그때마다 참 좌절스러운 게 너네 이거 왜 이래? 아니 이익이 많이 나고 숫자 좋아서 사고 저평가 돼서 샀는데 보니까 이거 딴짓하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렇지. 너 그거 그랬는데 이거는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너네 대한 나라 왜 일단 이 모양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언제 되더라도 돼야 되는데 했는데 그게 뭐 몇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서야 뭐 시끄러워져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D그룹에서는 뭐 로봇 회사하고 멀쩡한 회사하고 뭐 두산이라고 해도 네, 그래가지고 막 합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또 경영권 싸움 때문에 뭐 증자를 고려아연 증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근데 많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 압력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똑똑해진 거야. 네, 미국 증시를 변화라고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이제 변화를 원하는 때가 지금 무르익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부 쪽에서는 그냥 다른 거 자본시장 통합법 이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결국 기업들의 로비에 넘어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증권 시장에 투자하는 인구가 한 1,600만인가요? 뭐 저는 1,400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되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도 이거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안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야 LG LG 화학 물적 분할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법 개정 이슈 이런 게 급부상하면은 야 LG 같이
옛날에 이제 안 좋게 생각했던 이런 뭐 그룹이 있었다고 치면 이제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그렇죠. 이번에 근데 다행 또 그 그룹에서는 다행히 LG CNS를 또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는 뭐 본회의에서 언제 이게 상정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좀 되지 않겠냐. 언젠가라는 게 아주 먼 훗날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당연히 오늘 딱 이게 하나 썸네일 하나 할까요? 상반기 중에 상법 개정 통과한다. 이렇게 오늘 제가 과감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무리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정치 경제적인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 이제 왔다.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게 된다라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증시는 3천 그 이상을 향해서 우상향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들어보면 이게 작년 초에 원래 대통령이 먼저 꺼냈던 화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법 개정해야 돼. 이래가지고 거기다 또 금감위에서도 이거 해야 돼. 이러해서 이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 그때 어쨌든 외국인이 엄청 샀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엄청 샀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그때 쫙 올라 2,800까지 쫙 올라갔었죠.